지금 이 순간에도 지방간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 동맥경화증으로 또 당뇨병으로 심장병으로 또 고혈압으로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옥조여 오면서 잠 못 이루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고혈압, 당뇨병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을 성인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찾아오지 않았지만 성인이 되면 이런 질병들이 찾아온다 해서 성인병이라고 그랬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80 먹은 할아버지도 생활 습관이 좋기만 하다고 하면 이런 병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12살짜리 아이도 벌써 이런 질병이, 생활 습관이 나쁜 아이들은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인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질병이 아니고 생활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찾아오는 질병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캐나다의 보건부 장관이었으면서 보건학 박사님이신 라론데 박사님의 보고서를 살펴봅니다. 1950년대부터 여러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개인의 건강을 결정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요인이 무엇일까, 이것을 연구해서 보고한 것인데, 개인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질병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요인은 8%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의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인은 전체 질병의 발생 요인 중에서 한 8% 정도 차지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은 한 20% 정도를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유전적으로 고혈압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고혈압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2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환경이 잘못돼서 발생하는 질병도 있는데 그것은 한 20% 정도, 가장 큰 질병 발생 요인은 51%를 차지하는 개인의 생활 습관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서 발생하는 질병들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기타 한 1% 정도 다른 것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질병 발생 요인을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근본적으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요인들을 하나씩 둘씩 제거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고쳐봅시다. 그 생활 습관을 고쳐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생활 습관을 고쳐주는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1% 정도의 질병 발생 요인이 제거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호전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생활 습관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20%에 해당되는 환경적인 요인을 또 제거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질병 치료를 위해서 가장 완벽하다고 하는 설악산,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 환경적으로 정말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여러 가지를 제공하게 되면 20%의 요인도 제거하면서 그만큼 또 질병이 치료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의료적인 서비스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8%의 요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무조건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가 받습니다. 병원을 또 가기도 합니다. 필요할 때는 또 약을 쓰기도 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는 수술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의학이 발달된 이 세상에서 의학적인 것을 도움받지 않겠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8%의 요인을 얼마든지 우리는 혜택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20%의 질병 발생 요인, 유전자가 잘못돼서 찾아온 이 질병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까지 우리가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백투에덴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후생 유전학적인 연구 결과까지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녹여 넣어놨기 때문에
아무리 유전자가 잘못된 암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전자를 물려받은 본태성 고혈압 환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감히 선포할 수 있겠습니다. 듀크 대학의 랜디 지르틀 박사가 2006년도에 발표한 노랑쥐를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이 노랑쥐의 유전자를 검사를 해보니까 뚱뚱하게 만들어주는 비만 유전자와 노란색 털로 만들어주는 털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같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유전자는 비만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면 노란색 털 유전자의 스위치도 같이 켜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털을 가진 쥐는 일반적으로 뚱뚱했고, 그래서 고혈압, 당뇨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아서 허약한 쥐가 됐습니다. 그런데 갈색 털을 가진 쥐는 날씬했고 고혈압, 당뇨병이 잘 걸리지 않아서 건강한 쥐였습니다. 이제 이 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뚱뚱하고 그리고 또 노란색 털을 가진 쥐에게서 세포를 여러 개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에서 핵만 뽑아냈어요. 그리고 엄마 쥐에게서 난자를 여러 개 채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자 속에 있는 핵을 딱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다가 노란색 털 유전자를 가진 세포 핵을 착상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란이 만들어졌는데 여러 개의 수정란이지만 그 수정란의 한가운데 유전자는 전부 노란색 털을 가졌고 그리고 비만 유전자를 가진 쥐였습니다. 이것을 여러 대리모 엄마 쥐의 자궁에 착상을 시켰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라면을 주고 인스턴트 식품을 먹게 했습니다. 또 이쪽 그룹의 쥐에게는 건강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 건강 식사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엽산이 들어있었고 비타민 B12가 들어있었고 베타인, 콜린 이렇게 건강에 좋은 영양 성분들이 들어있는 식사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 대리모가 배가 불렀고 이 쥐를 낳게 됐습니다. 기대한 대로 라면을 먹고 인스턴트 식품을 먹은 쥐들은 노란색 털의 뚱뚱한 쥐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건강 식사를 한 대리모에게서 태어난 쥐들은 노란색 털이 아니고 갈색 털에 날씬하고 건강한 쥐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전학적으로 보면은 그 쥐는 노란색 털 유전자를 가졌고 그리고 뚱뚱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포였는데 도대체 어떻게 갈색 털에 날씬한 쥐가 태어났을까? 너무너무 충격적인 연구 결과였어요. 그러면 이미 유전자는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가 건강 식사를 하면 그 식사에 있는 영양 성분이 유전자까지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인가? 그래서 그 태어난 갈색 털의 날씬한 쥐의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세포를 뜯어내서 유전자를 해독을 했더니 놀랍게도 그 쥐 속에는 여전히 노란색 털 유전자가 있었고 또 비만 유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갈색 털의 날씬한 쥐로 태어났을까? 분명히 노란색 털의 또 비만 유전자가 있었지만 그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 있었기 때문에 발현되지 않았고 갈색 털의 날씬한 쥐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자들은 결론을 내렸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 이 수정되는 그 순간 유전자는 결정되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엄마 쥐의 식생활 습관에 따라서 그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질 수도 있고 켜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유전자가 결정된 이후에 그 사람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지고 켜지면서 건강을 결정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결론 지으면서 이것을 후생 유전학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후생 유전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하는 사실보다도
이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